여러분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웃집에 사시는 70세 박할아버지께서 요즘 완전히 젊어지셨어요. 아니 정말로 20대 청년처럼 활기차게 다니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시고 저녁에는 동네 친구들과 당구장에서 신나게 게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박할아버지께서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항상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집에만 계셨다는 거예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시고 뭘 해도 금방 지치신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그런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실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바로 매일 아침 드시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한 가지만 바꾸셨는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직접 보여주신 변화를 보고 나서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무엇을 드셨길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20대처럼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박할아버지께서 어떤 변화를 겪으셨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3개월 전만 해도 할아버지는 늘 아이고 힘들다, 기운이 없다고 하시면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계셨어요. 식욕도 없으시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고 오후에는 텃밭 일도 하세요. 저녁에는 친구분들과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아들아, 이렇게 기운이 넘치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다. 정말 젊어진 기분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밝은 표정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식품 하나였습니다. 박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시자마자 이것을 꼭 드세요. 그리고 나서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죠. 이 간단한 루틴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 비법을 알게 되시면 분명히 놀라실 거예요. 왜 이제서야 이런 좋은 방법을 알게 됐을까 하고 아쉬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잠깐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들으시기 전에 잠시만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특별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박할아버지의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마늘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요리할 때 사용하는 그 평범한 마늘 말이에요. 에이, 마늘이 뭐가 특별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박할아버지께서 드시는 마늘은 조금 특별해요. 그냥 요리에 넣어서 드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해서 드세요.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마늘 3쪽을 아주 얇게 썰어서 꿀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시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가 정말 놀라워요. 마늘이 남성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 조상들도 예로부터 마늘을 천연 강장제라고 불렀어요.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혈관이 건강해지면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돌아가게 되죠. 특히 남성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활력을 마늘이 도와줄 수 있거든요. 박할아버지도 마늘 먹고 나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먹는 방법이에요. 마늘을 그냥 익혀서 먹으면 알리신 성분이 많이 파괴돼요. 하지만 생으로 먹자니 너무 맵고 속이 쓰리죠. 그래서 박할아버지만의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이래요. 마늘을 아주 얇게 썰어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세요. 그러면 알리신 성분이 더 활성화돼요. 그 다음에 꿀 한 큰술과 함께 드시면 맵지도 않고 속도 편해요. 꿀도 그냥 단맛만 내는 게 아니에요. 꿀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마늘의 효과를 더욱 높여줘요. 그리고 꿀의 항균 작용도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요. 박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냄새 때문에 좀 꺼려졌는데 꿀과 함께 먹으니까 전혀 문제 없어. 오히려 달콤하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더. 마늘을 먹은 후에는 꼭 우유를 한 모금 마시거나
파슬리를 씹어보세요. 입 냄새 걱정이 확 줄어들어요. 박할아버지도 이 방법 덕분에 냄새 걱정 없이 마늘을 드실 수 있으시거든요. 실제로 박할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3개월 전과 지금의 모습이 정말 다르거든요. 얼굴색도 훨씬 좋아지시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셨어요. 무엇보다 매일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늘이 정말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봤어요. 알고 보니까 마늘의 효능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이더라고요. 마늘 속에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요.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잘 돌아가죠. 특히 남성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데 마늘이 이런 문제를 개선해 주는 거예요. 박할아버지께서도 마늘 먹기 시작한 후로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하세요. 전에는 겨울이면 손발이 차갑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졌다는 증거죠. 그리고 마늘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남성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줘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남성 호르몬을 마늘이 자연스럽게 보충해주는 셈이에요. 또 하나, 마늘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활력도 생기고 밤잠도 잘 올 수 있죠. 박할아버지께서 요즘 잠을 푹 잔다고 하시는 것도 이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마늘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박할아버지께서도 마늘과 함께 다른 좋은 습관들을 만드셨거든요. 그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먼저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마늘을 먹고 나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도세요. 마늘 먹고 움직이니까 몸이 더 가벼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마늘을 먹은 후에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하루에 물 8잔 정도는 꼭 드시고요.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마늘의 효과도 더 잘 나타나요. 세 번째는 금연과 금주예요. 박할아버지께서는 원래 담배를 피우셨는데 마늘 먹기 시작하면서 담배를 끊으셨어요. 마늘 맛이 좋으니까 담배 맛이 싫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술도 거의 안 드세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마늘을 드시고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호르몬 균형도 좋아져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박할아버지께서는 친구분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텃밭 일도 하세요. 마늘 먹고 나서 마음도 편해졌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마늘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마늘을 먹을 때 주의할 점들도 있거든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바로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세요. 마늘이 혈액순환에 좋은 건 맞지만 약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거든요. 박할아버지께서도 처음엔 조금씩 시작하셨어요. 마늘 반쪽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신 거죠. 처음엔 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늘 없으면 하루가 이상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박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따라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세요. 그 다음에 화장실 다녀오시고 세수하시고 나서 마늘을 준비하세요. 마늘 3쪽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기시고 아주 얇게 썰어요. 도마에 펼쳐놓고 10분 정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할아버지는 간단한 아침 운동을 하세요. 팔다리 돌리기, 목 돌리기 같은 가벼운 운동이에요. 10분이 지나면 썰어놓은 마늘에 꿀 한 큰술을 넣어서 잘 섞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지 마시고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효과도 더 좋아져요. 마늘을 다 드신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미지근한 정도면 딱 좋아요. 할아버지는 이 물 한 컵이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소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0분 후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세요. 박할아버지는 보통 미역국에 밥 한 공기 그리고 나물 반찬 몇 가지를 드세요. 너무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거죠. 아침 식사 후에는 본격적인 산책 시간이에요. 할아버지는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세요.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여유롭게 걸으세요.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서 쉬기도 하시고
다른 할아버지들과 인사도 나누세요. 마늘 먹고 나서 걷기 시작하니까 다리에 힘이 생겼어. 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1시간 걸어도 괜찮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평소대로 드시는데 마늘 냄새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침에 먹은 마늘은 점심때쯤 되면 냄새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파슬리나 민트 잎을 조금 씹어보세요. 오후에는 텃밭 일을 하세요. 상추, 깻잎, 고추 같은 것들을 키우시는데 마늘 먹고 나서 농사일이 재밌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에 힘이 생기니까 일하는 것도 즐거워지신 거죠. 저녁 식사 후에는 친구분들과 만나서 게이트볼도 하시고 가끔은 당구장에도 가세요. 예전에는 저녁만 되면 피곤하다고 집에만 계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밤 10시쯤 되면 집에 오셔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주무세요. 잠도 푹 온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마늘의 효과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숙면을 취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박할아버지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일주일은 마늘 먹는 것만 하셨어요. 그 다음 주부터 산책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텃밭 일을 하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가신 거예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포기하게 돼.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현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꾸준함이 최고야. 하루 이틀 해서는 소용없어. 매일매일 계속해야 몸이 변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박할아버지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얼굴에 윤기도 나고 목소리도 힘이 있고 무엇보다 늘 웃고 계세요. 이런 변화를 보니까 저도 마늘의 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박할아버지만 이런 변화를 겪으신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소식을 들은 동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결과들도 정말 놀라워요. 먼저 옆집 김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할아버지는 72세인데 당뇨 때문에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약도 드시고 병원도 다니셨지만 기운이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박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마늘을 드시기 시작하신 지 2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대요. 마늘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김할아버지가 감탄하시더라고요. 물론 약은 계속 드시지만 예전보다 몸 상태가 훨씬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뭔가 달라지셨네요 라고 하셨다니까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아파트 위층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원래 혈압이 높으셨어요. 늘 어지럽다고 하시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는데요. 마늘을 드시기 시작한 후로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놀라운 건 최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최할아버지는 원래 잠을 못 주무셨어요. 밤에 자꾸 깨시고 새벽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늘을 드시기 시작한 후로 30년 만에 이렇게 푹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잠을 못 자면 낮에 기운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잠을 푹 자니까 낮에도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게 된 거죠. 최할아버지 부인분도 우리 영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동네에서 마늘이 화제가 됐어요. 마트에 가면 할머니들이 마늘이 정말 좋다며 라고 물어보시고 할아버지들끼리 만나면 너도 마늘 먹어봐라고 권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드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몸 상태와 취향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하세요. 예를 들어 위가 약하신 분들은 마늘을 더 얇게 썰어서 꿀을 더 많이 넣어 드세요. 그러면 위에 자극이 덜해요. 또 어떤 분은 마늘 대신 마늘 우린 물을 드시기도 해요. 마늘을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30분 담가뒀다가 그 물만 드시는 거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한 후에 시작하세요. 마늘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마늘을 먹은 후에 생강차를 드시면 좋아요. 생강도 혈액순환에 좋고 소화도 도와주거든요. 이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쓰시는데 속이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냄새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팁도 있어요. 마늘을 먹기 전에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 먹은 후에도 우유를 마시세요. 그리고 사과를 조금 먹으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박할아버지가 직접 시험해 보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늘을 고르는 방법도 중요해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마늘을 사실 때는
단단하고 무거운 것으로 고르세요. 말랑말랑하거나 싹이 난 건 피하시고요. 국산 마늘이 수입 마늘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해요. 보관할 때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세요. 냉장고에 넣으시면 싹이 날 수 있어요. 박할아버지는 베란다 구석에 마늘을 넣은 망을 걸어두시더라고요. 그렇게 보관하시면 한 달은 충분히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의 성공 사례를 보니까 마늘의 효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늘의 효과를 더 높이고 싶으시다면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박할아버지께서 3개월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찾아내신 특별한 조합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과 양파 조합이에요. 양파도 마늘처럼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마늘 2쪽과 양파 4분의 1개를 함께 썰어서 꿀과 먹으시면 효과가 2배예요. 박할아버지는 마늘만 먹을 때보다 몸이 더 따뜻해지는 느낌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마늘과 생강 조합이에요. 생강도 혈액순환에 정말 좋죠. 마늘 3쪽에 생강 1조각을 함께 썰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도 더 따뜻해져요. 특히 손발이 찬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세 번째는 마늘과 레몬 조합이에요. 레몬의 비타민C가 마늘의 흡수를 도와줘요. 마늘을 드신 후에 레몬을 조금 짜서 물에 타서 드시면 돼요. 상큼해서 마늘 냄새도 줄어들고 일석이조예요. 네 번째는 마늘과 견과류 조합이에요. 아몬드나 호두를 2-3개 정도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견과류에 비타민E가 마늘의 항산화 효과를 높여줘요. 김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즐겨 쓰세요. 다섯 번째는 마늘과 토마토 조합이에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마늘과 만나면 혈관 건강에 더욱 좋아져요. 마늘을 드신 후 30분 뒤에 방울토마토 2-3개를 드시면 완벽해요. 그런데 이런 조합들을 모두 한 번에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는 마늘 양파, 다음 날은 마늘생강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돼요. 박할아버지도 매일 똑같은 건 지겨우니까 이렇게 바꿔가면서 먹으니까 재밌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늘을 드시는 계절별 팁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마늘 양파가 좋아요. 봄철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거든요. 여름에는 마늘 레몬으로 시원하게 드시고 가을에는 마늘 견과류로 영양을 보충하세요. 겨울에는 마늘 생강으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팁, 마늘을 드시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먼저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마늘을 조금 먹어보고 가려움이나 발진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마늘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마늘 우린 물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마늘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임산부나 수유부는 마늘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물론 요리에 들어가는 정도는 괜찮지만 생마늘을 따로 챙겨 드시는 건 피하세요.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수술 2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주의사항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은 하루 마늘 2-3쪽 정도는 전혀 문제 없어요. 박할아버지도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는데 의사 선생님과 상담한 후에 안심하고 드시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박할아버지의 주치의 선생님도 마늘을 꾸준히 드시니까 혈관 나이가 젊어졌네요 라고 하셨대요. 병원에서 하는 혈관 검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마늘의 또 다른 장점 하나, 면역력 강화에도 정말 좋아요. 박할아버지는 마늘 먹기 시작한 후로 감기 한 번 안 걸렸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요즘같이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에는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께 박할아버지가 직접 알려주신 마늘 활력법 단계별 가이드를 공개해 드릴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준비 단계 첫 주. 첫 주에는 몸을 적응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늘 1쪽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 5분 하고 그 다음에 마늘 1쪽을 얇게 썰어서 꿀 반 스푼과 함께 드세요. 처음엔 맵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며칠 지나면 괜찮아져요. 2단계 적응 단계 둘째 주 몸이 적응되면 마늘을 2쪽으로 늘리세요. 그리고 마늘을 먹은 후에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추가하세요.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해요. 박할아버지는 둘째 주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3단계 정착 단계 셋째 주 이제 마늘 3쪽을 드시고 산책 시간을 30분으로 늘리세요. 이때부터
이제부터는 마늘과 함께 먹을 다른 음식도 추가해 보세요. 양파나 생강을 조금씩 넣어서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4단계 강화 단계 넷째 주 마늘 3쪽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운동량을 조금 늘려보세요. 산책 외에 간단한 맨손 운동 10분 정도 추가하시면 돼요. 팔굽혀펴기 10개, 스쿼트 10개 이런 식으로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체력에 맞게 조절하세요. 5단계 완성 단계 5째 주 이후. 이제 완전한 루틴이 완성됐어요. 매일 아침 마늘 3쪽과 꿀 30분, 산책,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이 단계에서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형해도 좋아요. 어떤 날은 마늘 양파, 어떤 날은 마늘 생강 이런 식으로요. 박할아버지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어. 처음부터 무리하면 3일 만에 그만뒀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현명한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늘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함께 해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충분한 수면이에요. 마늘이 아무리 좋아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효과가 반감돼요. 하루 7, 8시간은 꼭 주무세요. 박할아버지도 마늘 먹고 나서 잠이 더 잘 온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좋은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마늘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웃을 일을 많이 만드세요. 박할아버지는 동네 할아버지들과 화투 치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세 번째, 금연과 절주예요. 담배와 술은 마늘의 효과를 떨어뜨려요. 특히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마늘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방해해요. 박할아버지도 마늘 먹기 시작하면서 담배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네 번째, 적절한 운동이에요. 마늘만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루 30분 정도는 꼭 몸을 움직이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집안일하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산책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해요. 다섯 번째, 규칙적인 식사예요. 마늘을 먹는다고 해서 다른 음식을 대충 드시면 안 돼요.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세요. 특히 단백질은 꼭 챙기세요.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이런 것들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마늘이 아무리 좋아도 건강검진은 꼭 받으세요. 박할아버지도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대요. 이런 생활 습관들을 마늘과 함께 실천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박할아버지처럼 70세에도 20대처럼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늘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혹시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마늘을 드시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우리 동네 정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정할아버지는 75세이신데 원래 관절이 많이 아프셨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시고 오래 걷지도 못하셨죠. 그런데 마늘을 드신 지 2개월 만에 무릎이 한결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마늘 먹기 전에는 계단 한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3층까지도 걷드네. 정말 신기해. 라고 하시면서 무릎을 톡톡 두드리시더라고요. 관절염 때문에 병원 다니시는 건 그대로지만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지셨대요. 그리고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송할아버지는 68세이신데 원래 혈압이 높아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약도 드시고 있었고요. 마늘을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혈압이 많이 안정됐대요. 물론 약은 계속 드시지만 수치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뭔가 달라진 게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마늘 이야기를 했더니 계속 드시라고 하시던데 라고 송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인 건 윤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윤할아버지는 73세인데 부인을 잃으신 후로 많이 우울해하셨어요. 식욕도 없으시고 밖에도 잘 안 나오시고 늘 기운이 없으셨죠. 그런데 마늘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엔 마늘 냄새도 싫고 먹기도 싫었는데 박할아버지가 자꾸 권해서 억지로 먹었어.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계속 먹었더니 기분도 좀 나아지고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과 게이트볼도 하시고 가끔은 등산도 가세요. 마늘이 내 인생을 바꿨어라고 하시는 윤할아버지를 보면 정말 뭉클해져요. 그런데 여성분들도 효과를 보고 계세요. 박할아버지 부인 되시는 분도 남편 따라 마늘을 드시기 시작하셨거든요. 72세이신데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하시고 잠도 더 잘 온다고 하세요. 우리 영감이 마늘 먹는다고 해서 나도 따라 먹었는데
생각보다 좋네. 특히 겨울에 손발 시린 게 많이 나아졌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옆집 김할머니는 69세인데 원래 소화가 잘 안 되셨어요. 조금만 먹어도 체하시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요. 마늘을 드시기 시작한 후로 속이 편해졌다고 하세요. 마늘이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모양이에요. 이런 후기들을 들으니까 마늘의 효과가 정말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순히 남성 활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분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를 느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지나야 확실한 변화를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함이 정말 중요해요. 박할아버지도 처음 일주일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어. 그런데 2주째부터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한 달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진 걸 알 수 있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효과를 빨리 보려고 해서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빨리 좋아지려고 하루에 마늘 10쪽을 드셨다가 속이 쓰려서 중단하신 경우도 있어요.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해야 해. 마늘이 약이 아니라 음식이니까 서두르면 안 돼. 라고 박할아버지가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꾸준히 하셨다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심지어 1년 넘게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마늘만 드시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함께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세요. 마늘이 기적의 약은 아니야. 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몸이 좋아져.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마늘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어. 라고 정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늘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릴 시간이에요. 동네 어르신들이 저에게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 마늘을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은가요? 박할아버지는 아침에 드시는데 꼭 아침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고 저녁에 드시면 잠들기 전까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정하시면 돼요. 두 번째 질문, 마늘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죠? 이 문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유를 마시거나 사과를 먹거나 파슬리를 씹거나 녹차를 마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마늘을 먹은 후 2-3시간 지나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질문, 위가 약한데 마늘을 먹어도 되나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마늘을 더 얇게 썰고 꿀을 더 많이 넣고 공복이 아닌 식후에 드시면 돼요. 그래도 속이 쓰리시면 마늘 우린 물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 질문, 당뇨 환자도 꿀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다른 방법을 쓰세요. 마늘을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올리브오일 한 방울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하지만 혈당 관리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 마늘을 익혀서 먹으면 안 되나요? 익힌 마늘도 좋긴 하지만 생마늘보다 효과가 떨어져요. 알리신 성분이 열에 약하거든요. 하지만 생마늘이 너무 맵다면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 질문, 마늘 보조제나 마늘 액기스는 어떤가요? 시중에 파는 마늘 제품들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박할아버지는 직접 만들어 먹는 게 더 좋다고 하세요. 신선하고 첨가물도 없고 무엇보다 경제적이거든요. 일곱 번째 질문,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나요? 이건 평생 먹으셔도 괜찮아요. 마늘은 음식이지 약이 아니거든요. 박할아버지도 이제 마늘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한 습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덟 번째 질문,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의 약은 괜찮지만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마늘이 혈압을 낮추고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약효가 너무 강해질 수 있거든요. 아홉 번째 질문, 마늘을 먹으면 정말 젊어지나요? 젊어진다기보다는 본인이 가진 건강함을 최대한 끌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70세 박할아버지가 20대처럼 보이시는 건 아니지만 70세치고는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세요. 마지막 질문,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래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다른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들 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박할아버지께 물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늘이 아무리 좋아도 만능은 아니에요.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이 함께 있어야 해요. 박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마늘은 내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지.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잖아요. 마늘로 몸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도 건강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할아버지께서 직접 전하고 싶다고 하신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0세 박할아버지입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늘 피곤하고 기운 없는 할아버지였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뭘 해도 금방 지치고 정말 나이 든 걸 실감했죠. 그런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무엇보다 매일이 즐거워요. 이 모든 변화가 작은 마늘 한 조각에서 시작됐다니 저도 신기해요. 처음엔 마늘이 뭐 대단한 거냐고 생각했어요. 그냥 요리에 들어가는 평범한 재료잖아요. 하지만 꾸준히 먹어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고 하루하루가 활기차졌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70세든 80세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저도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마늘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처음엔 맵고 냄새나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 더 재밌고 오래 갈 수 있어요. 저희 동네는 이제 마늘 할아버지들이 득실거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새로운 일에 도전하세요.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꿈이 나오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메시지죠. 박할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박할아버지 마늘 활력법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1단계 신선한 마늘 구입하기 국산 마늘 추천. 2단계 천연 꿀 준비하기 설탕 대신 꿀 사용. 3단계 첫 주는 마늘 1쪽부터 시작. 4단계 매일 같은 시간에 먹기. 5단계 마늘 먹은 후 따뜻한 물 1컵. 6단계 30분 후 가벼운 산책. 7단계 충분한 수면 7-8시간. 8단계 스트레스 줄이기. 9단계 금연 절주하기. 10단계 3개월 이상 꾸준히 하기. 이 체크리스트를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고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마늘 활력법을 시도해 보시고 변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정말 좋아졌어요. 3개월 했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댓글들이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박할아버지께 여쭤보고 답변해 드릴게요. 우리 모두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박할아버지의 다른 건강 비법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도 80세도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박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